안녕하세요, 남나눔입니다. 오늘은 1월의 풍랑관리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동안 제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한 해 동안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 그러니까 1월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한겨울인데요. 한겨울 중에서도 가장 추운 달이 바로 이 소환을 전후해서 2주입니다. 그러니까 소환 전 1주, 소환 후 1주. 그래서 통상 이제 6일경에 우리가 1월 6일경에 소환이 들어있는데요. 이 계절이 가장 추운 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겨울철 풍랑관리, 1월의 풍랑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온도 관리일 것입니다. 오늘 같은 날도, 오늘이 이제 12월 31일, 올해 이제 19년도의 마지막 날인데요. 가장 추운 날인 것 같습니다. 여지껏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날인데요. 물론 난실의 온도는 그렇게까지 춥지는 않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좀 가온을 한다든가, 가온 안에도 햇빛이 올라온다든가,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춥지 않은데요. 굉장히 그래도 오늘은 1년 중에서 가장 추운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나라 기후 같은 경우에는 사만사온이 뚜렷한 온대성 기후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점차 날씨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아열대성 기후로 이제 이행하는 이행기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아열대성 기후, 즉 온대성 기후일 때 사용하던 이제 선배들의 풍랑 기르는 법보다는 좀 요즘 들어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풍랑 관리 같은 경우 이제 완전한 휴면을 시키고 지독한 휴면을 시켰는데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휴면을 시키기도 완벽하게 완전히 탈수가 되거나 이런 휴면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조금씩 성장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휴면을 시켜도 약하게 휴면을 시키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에 사용하던 방법보다는 요즘은 이제 아열대성 기후에 맞춰서 풍란을 기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1월 같은 경우 풍랑 기르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온도 부분입니다. 온도. 1월 같은 경우 연중 가장 추운 날이고, 그리고 햇볕의 고도가 낮고 그래가지고 일조량도 가장 적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온도 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온도 관리 같은 경우에는 12월 22일경에 이제 동지가 들잖아요. 동지가 들고 나서 이론상으로는 이제 점점 해가 길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 해가 길어지는 것 정도가 아침에 조금 늦게 뜨고 저녁에 좀 늦게 져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해가 길어지는 것을 느껴질 수가 없을 겁니다. 일기예보에 같은 데 보게 되면 이제 기상청에 들어가 봐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전년도에 해 뜨는 시간과 해 지는 시간 같은 경우로 한번 심심하면은 들어가서 비교해 보시면은 정말 많이 안 내려나구나, 거의 동일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1월 중에서는 가장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한파가 갑자기 들이닥치기 때문에 이거에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때는 보통의 경우 이제 우리가 베란다 문, 바깥에 이제 문 말고 거실하고 베란다하고 사이에 있는 문을 좀 열어가지고 온도를 높여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옆집이한테 조금 혼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스료나 전기료가 좀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점은 평상시에 주변 분들한테 잘해 주십시오. 가족들한테 잘해 주시고, 그래서 그거 정도는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갑작스런 한파에 대비해서 강하지 않는 전열기구를 좀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전기 난로라든가 히터라든가 이런 경우인데, 너무 강한 걸 사용하게 되면 가정용 전기 같은 경우 누진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굉장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은 주의하셔가지고요. 좀 약하지만 그래도 보조 정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전열기구를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두 번째는 1월 풍랑기르기, 겨울철 풍랑기르기 중에서 그러면은 빛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빛 같은 경우는 식객에서 일조량 같은 경우 연중 가장 짧은 시간이죠. 한 160시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한 달 통틀어서 160시간이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도도 낮고 해 떠 있는 시간도 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일조량이 굉장히 부족한 시기 중에 하나인데요. 실질적으로 휴면을 시키는 풍랑 같은 경우는 많은 일조량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도가 낮다 보니까 해가 낮게 뜨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베란다, 천장이 막혀 있는 베란다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럴 때는 햇빛이 깊게 들어와서 여름과는 다른 안 비추던 것까지 빛을 깊게 비추는 경우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최저 온도를 높여서 키우는 풍란에게는 빛이 부족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빛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LED 등이라든가 기타 식물 형광등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하고요. 다만 휴면 중인 풍란의 경우에는 과도한 빛은 입에 안토시아닌을 과도하게 발생시키거든요. 그리고 탈수가 빨라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환경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우리가 풍란을 키우는 취미인으로서 한 방법이며, 이를 위해서 이제 관찰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은 난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풍란 키우기 위해서는 물을 어떻게 줄 것인가. 물주기 3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주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요. 겨울철 풍란 키우기 중에서 물주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요. 우선 가온화의 풍란을 성장시키는 경우와 휴면을 시키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온화의 최저 기온을 12도나 그 이상으로 이제 관리하여 성장시키는 경우에는 성장 조건에 맞추어 물주기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물을 말하면 더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주 줘야 되고, 그리고 양도 조금 많이 주지만 성장 시 이제 봄철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때처럼 이렇게 물을 듬뿍 줘서는 안 됩니다. 이럴 경우 이제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장이나 또는 물이 금방 안 마르기 때문에 뿌리 썩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2, 3일에 바짝 마를 수 있도록 물의 양을 조절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휴면시키는 풍란의 물 관리는 무관으로 아주 낮은 온도,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휴면을 시키는 영상 5도 정도로 관리한 경우는 이 기간에도 이제 물 주는 기간 자체는 좀 길게 10일에서 15일 정도 기간 동안에 이제 말리는 게 좋고요. 환경에 따라서는 거의 한 달 내내 물을 안 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주는 양도 컷수태를 약간 뿌려주는 정도로, 그러니까 뭐 죽지 못해서 살아라 이런 정도로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면을 시키지만은 탈수가 되어 입이 쭈글거리지 않게 관리하기 위해서 약 8도에서 10도 정도, 약간의 가수면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정도로 관리하는 경우는 통상에 보통의 경우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장시키는 경우보다 이렇게 휴면을 시키되 통상의 휴면시키는 게 80도 정도에서 보통의 경우 이렇게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이때도 겉수태에 약간 뿌려주는 정도로 관리합니다. 이 경우 약간 적시는 정도의 이제 양을 줄 때 대신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때는 낫잎의 물기를 빨리 말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주는 시기, 그러니까 시간, 어느 시간대에 주냐면은 해가 올라온 시간대에 줘서 해가 지기 전까지 물이 완전히 마를 수 있도록, 물론 분의 물기는 완전히 안 마르지만은 식객에서 입에 묻어 있는 물기 정도는 완전히 마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때 만약 물이 안 마른다 그러면은 강제로 선풍기 등을 돌려서 물기를 빨리 말라 가지고 밤이 되도록, 그러니까 기온이 하강하는 밤이 될 때까지 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때도 물론 기간도 일주일에서 15일 정도 사이에서 환경에 맞춰서 주는 것이 좋은데요. 너무 자주 주는 것보다 조금 늦게 주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철 풍랑가리 중에서 통풍 같은 경우는, 통풍은 어느 때나 다 중요하죠. 항상 중요하지만 이 겨울철 통풍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기 참 애매합니다.
사람이나 난이나 이렇게 바깥 공기를 불어들이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은데요. 그건 압니다. 알지만은 환경상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 늘상 할 수는 없으니까 해가 좋은 날, 온도가 좀 높이 올라가는 날, 이런 때 이제 외기를 끌어들여서 통풍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풍을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킨다고 그래서 난에 이제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통기성, 우리가 통기라고 그러는 것은 뭐냐면은 난 입 밖에와 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통기라고 그러는데요. 이 통기성과 그 다음에 이제 공기의 흐름, 난 실내에서, 이제 실내에서 공기의 흐름 자체를 말하는 건데요. 이 경우는 반드시 주의해서 언제 어느 때건, 다시 말해서 봄이건 여름이건 가을이건 겨울이건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둬서 늘 실내의 공기는 밖에 문을 열어줄 수 없으니까 강제로라도 순환을 시키는 방법을 꼭 택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할 경우, 겨울 같은 경우에요,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날 수가 있거든요. 같은 난시가 아니라도 햇빛이 들어오는 데는 예를 들어서 15도, 18도 이렇게 나가는데, 햇빛이 안 들어오는 데는 10도 뭐 이 정도로 이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즉 5도 이상의 차이 나는 경우도 같은 난시 내에서도, 같은 베란다에서도 그렇게 차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통기와 통풍 이 부분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풍 같은 경우는 좀 등한시해도 되지만은 통기성만큼은 반드시 확보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비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겨울철에 비료가 필요한가? 대부분의 경우 비료 사용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단언적으로 말하면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은데요. 선배들 같은 경우도 이제 대부분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도 과연 비료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겨울에도 눈 오고 비 옵니다. 유기질 비료도 충분히 흡수가 가능한 상태가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풍란들이 탈수가 되어 있고 휴면 중에 있기 때문에 비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자연 상태에서는 그냥 흘려버리고 비료를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실내에서 강제로 비료를 주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썩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염류집적이라고 그래가지고 비료가 결국 이제 소금기잖아요. 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집적이 되고, 그래서 결국 환경만 나빠지고 좋은 점보,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신 지금 성장시키는, 가온을 해서 성장을 시키거나 지금 뿌리가 움직이고 있는 성장 중에 있는 풍란이라고 그러면은 자연 상태도 그 정도라고 그러면 충분히 비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비료를 약간씩 줘야 됩니다. 그런데 성장기, 봄철에 이렇게 성장기에 주던 비료처럼 듬뿍듬뿍 주게 되면 안 되고, 그거에 약 2 내지 4배 정도 묽게 해서 2000대 1로 줬다 그러면 4000대, 8000대 또는 뭐 16000대 1 정도로 아주 묽게 해서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이제 보약을 먹일 때 보약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 몸 상태를 만든 다음에 먹여주듯이 풍란에도 아직은 보약을 먹을 준비 단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약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해서 동절기, 풍란을 키울 때 이제 동절기, 겨울, 특히 1월, 가장 추운 1월에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1월 같은 경우는 대기가 굉장히 건조한 시기입니다. 습기 등을 이제 우리가 굉장히 건조해 가지고 날씨도 춥고 건조하기 때문에 여기에 습기를 좀 불어넣어서 탈수를 좀 더 늦추는 방법 등을 택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가습기 등을 사용하는데, 이때는 가습기 사용하게 되면은 밖의 온도하고 이제 안의 온도하고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통풍도 잘한다고 그러니까 가끔가다 곰팡이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점에 좀 주의하시고요. 가습이 만약에 가습기를 사용해서 가습이 발생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뿌리 썩음이 좀 자주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점도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난실내에서 난방기를 사용해 가지고, 난방기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난방기 자체가 이제 움직이면서 있으면 좋은데, 이게
인공지능이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한 군데 집중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뜨거운 빛이 쪼여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만약에 그 부분에 풍란이라든가 이렇게 식물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고사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이 점은 반드시 주의해서 직접적인 빛이 안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1월의 풍랑관리, 겨울철 풍랑관리, 1년 중 가장 추운 날의 풍랑관리에 대해서 찍어봤고요. 다음에는 좀 더 아름다운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난나눔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더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난나눔이었습니다.